네, 깊이 있는 분석과 통찰로 함께하는 월요일 밤 시크릿 투자 전략 함께하고 계십니다. 방송을 보시다 추가적인 궁금증이 있으시다면 저희 유튜브 채팅창도 항상 활발하게 열려 있으니까요. 댓글로 궁금하신 점 적어주시면 시간이 나는 대로 하창봉 파트너가 속 시원한 해결책 제시해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우리 증시 속 가장 뜨거운 핫테마 그 시크릿한 이야기를 하창봉 파트너와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앞서 또 말씀해 주셨다시피 오늘 시장을 한 줄로 정리한다면 지수는 결국 반도체였다일 것 같습니다. 또 지난달 18일 FOMC 이후만 봐도 흐름이 선명한데요. 4천선을 이탈했던 코스피가 어느새 또 4,457포인트, 불과 또 한 달 남짓 사이에 10% 가까이 급등을 했는데 이런 흐름이 또 한국만의 이야기는 아닐 것 같습니다. 네. 이걸 또 글로벌 반도체 랠리로 봐도 될까요? 그러니까 좋긴 한데 이게 너무 빠르다 보니까 이제 좀 두려움도 있을 수가 있고요. 근데 어쨌든 지금 세계 증시는 거의 또 한국이 이제 지난해 연간 기준으로도 25년도가 상승률 1위였지 않습니까? 네. 저희가 이제 분석할 때 4월 저점 대비해서는 한 7, 80%, 4월 저점 대비해서 100% 이상. 그리고 지금 4,400이라는 자리가 어떤 자리냐 하면은 우리나라가 가장 최저점 찍었던 게 2,150포인트입니다. 2,150포인트는 22년도 9월 말 정도에, 9월 28일, 9일 정도에 파월 의장이 상당히 매파적인 발언이 나오면서 코로나 이후에 일시적으로 형성했던 게 2,150포인트인데 그거에 딱 지수 기준으로 따블이 4,300이거든요. 네. 그래서 어제 1월 이 첫 거래일 날 4,300 정도로 오길래 뭐 이 정도면 됐다 싶은데 이제 그게 뭐 중력을 무시하는 그런 상황이고 이게 이제 제가 표를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 12월 18일 그러니까 지난달 거의 미국 FOMC 금리 결정할 즈음인데요. 그 이후부터 거래일 수 기준으로는 한 10거래일 정도가 지났더라고요. 중간에 이제 우리가 뭐 크리스마스도 있고 휴장 있지 않습니까? 근데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뭐 다운 S&P는 거의 제자리인데 속스 지수라고 이야기하는 반도체 지수가 7.3% 올랐고 대만은 이제 TSMC 효과가 크겠죠. 예, 지금 대만의 TSMC의 그 미국 ADR 가격을 보더라도 지금 $300 훌쩍 넘거든요. 네. 예, 그런 가격이고 일본 니케이는 이제 뭐 우리나라로 치게면 메모리 말고 도쿄 일렉트론이나 이런 키옥시아 같은 낸드나 이런 기업들 위주로 시가총액 상승이 좀 많이 올라와 있고 한국은 이제 11.5% 정도가 올랐는데 참 아이러니한 것은 이 거래일 수가 딱 정확하게 날짜 계산해 보면 10거래일밖에 되질 않아요. 예, 그리고 시가총액은 무려 이 짧은 기간 동안에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면 삼성전자의 시가총액은 이 거래일 수 10기준 동안에 무려 98조 원이 증가를 했습니다. 엄청나게 엄청난 거죠. 올랐네요. 그러니까 어떻게 말하면은 지수는 거의 뭐 종합주가지수 그러니까 뭐 지금 오늘 4,400 이야기하는 거는 13만 8천 원짜리 삼성전자랑 똑같은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지수 투자하시는 분들은 뭐 ETF도 마찬가지고 뭐 얼마까지 가고 오냐 그 개념은 결정적으로 삼성전자가 얼마까지 가느냐 누구나 알 수 있는 내용인데 그렇게 한번 매칭을 하면서 뭐 5천을 그리시는 분이든 아니면 눌림을 보시는 분은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또 현재 반도체가 곧 주가 지수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여기에 또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서버용 디램 가격을 최대 70% 인상했다는 소식도 있었잖아요. 네. 이거는 또 이번 반등의 핵심 재료라고 보면 될까요? 인상했는 게 아니고 인상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내용이고 네. 이제 오늘이 월요일이잖아요. 1월 8일 목요일 날 예정된 게 삼성전자의 4분기 실적 추정치입니다. 대부분 지금 20조 밑도 몇 개 있긴 있는데요. 국내 뭐 조금 공격적으로 보는 쪽은 21조까지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생각할 때 삼성전자 지금 주가가 한 13만 원 훨씬 넘고 뭐 올해 26년도 기준으로 연간 영업이익 그 100조 이상이 나온다면 한편을 놓고 봤을 땐 이번 4분기 목요일 날 확인할 수 있는 삼성전자의 여의도 로드 스트리트 컨센서스. 갑자기 이름이 생각 안 나네. 여의도 컨센서스. 여의도 우리가 증권사 컨센서스. 컨센서스 말고 로드 길바닥에서 이야기하는 거는 네. 아마 20조 원을 훌쩍 넘어야 만족하지 않을까 볼 수 와.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이 내용은 이제 바로 서버용 디램 가격인데 70% 정도 가격을 업사이드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는 전망을 좀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엔비디아라든지 뭐 아니면 AMD라든지 우리가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고성능의 이제 HBM 말고도 추론 모델 뭐 작년 하반기 가장 많이 화두가 된 거죠. 구글 제미나이. 그러니까 추론 모델의 어떤 그 활성화에 따라서 서브용 디램의 어떤 가격 자체도 올라간다 그런 내용이 있는 거고 실내로 이번 4분기 삼성전자나 하이닉스에 대한 실적 전망치가 네. 좋을 수밖에 없는 거는 뭐 메모리 가격 DDR4나 DDR5 또는 서브용 낸드 가격 자체가 그 연초 대비해서 어떤 거는 뭐 9배, 10배까지 올랐거든요. 그런 가격이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이제 이거를 가격 결정거작으로 이야기합니다.
저희 몇 번 이야기 드렸는데 삼성이나 하이닉스는 가격 결정권을 갖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아니면 미국의 좀 유명한 아마존 이런 웹서비스 이런 기업들이 메모리를 구매할 때 오히려 클라우드 업체 반도체를 판매를 할 때 사는 사람이 격을 부르는 게 아니라 공급적인 시장이라는 게 뭐냐 하면은 파는 사람이 부르는 게 값이라는 겁니다. 네, 그런 시장으로 가 있기 때문에 아마 추가적으로 좀 이따 이야기 드리겠습니다만은 뭐 이런 랠리는 뭐 계속 솔티지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언제까지는 지속될지는 저는 알 수 없고 이러한 가격 자체가 뭐 가격을 동결한다 또는 멈춘다 그런 이야기 나올 때까지는 이 가격 상승세는 쉽게 꺾기는 어렵지 않을까 그렇게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또 지난주에도 짚어주셨지만 오는 8일에 예정된 삼성전자의 4분기 실적 발표, 또 시장 기대치가 20조 원을 훌쩍 넘는 수준까지 올라와 있는데 실적 그리고 또 가이던스까지 이번에 어디에 가장 좀 주목을 해봐야 될까요? 가이던스는 뭐 연간 가이던스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근데 이제 우리는 IDM 업체이기 때문에 미국의 엔비디아나 이런 뭐 브로드컴이나 이런 기업보다는 가이던스를 공격적으로 내지는 못합니다. 마이크론도 좀 내긴 내는데 네. 가이던스라는 게 이제 어떻게 보게 되면은 뭐 실적에 대한 전망치이기 때문에 연간은 낼 수가 있긴 있는데 약간 이게 참 재미난 게 메모리 시장이란 게요. 가격 결정권은 갖고 있습니다만 한편으로는 또 수요자의 이제 가이던스에 따라서 좀 변동되는 게 좀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그걸 좀 말씀을 드리겠고 네. 이건 이제 주요 증권사들 몇 개 증권사들의 26년도 연간 이거는 다른 거 다 빼고 메모리 기준입니다. D램 기준으로만 이제 영업이익인데 이것만 보게 되면 야 정말 100조 이야기가 우스운 이야기가 아니죠. 여기는 이제 어마어마하네요. 가전 C 부문하고 DS 부문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DX군요. 스마트폰은 빠진 겁니다. 그거 빼고도 지금 증권사마다 대략 90조, 뭐 90조, 83조, 그다음에 미래에셋 뭐 70조, 약간 나쁘게 좀 보수적으로 보는 데가 뭐 70조 정도니까 네. 에버리지가 보통 83조 정도라면 뭐 어느 정도 우리가 생각할 때 지금의 추세에서 26년도 기준으로 삼성이나 하이닉스의 연간 100조 영업이익은 그렇게 어렵지 않고 그 이상까지도 보는 데 되게 많고요. 오른쪽이 제일 중요한데 이게 영업이익이 잘 나올 수밖에 없는 게 코스트 대비 평균 판매 단가를 보게 되면은 평균 코스트가 22센트 정도 잡혀 있잖아요. 네. 0.2달러 정도 있고 평균 판매 단가가 0.7달러,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70센트 정도 되니까 3.5배수 이상의 마진을 남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매출이 증가하는 폭보다는 영업이익이 증가하는 폭 자체가 가격이 오르면서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러한 효과를 놓고 봤을 때는 뭐 삼성이나 삼성전자 이번 그 1월 8일 예정되는 컨센서스는 제 판단으로는 이건 20조 갖고는 오히려 컨센서스 쇼크가 나올 수 있고 그런가요? 20조보다 훨씬 높게 아마 21조나 22조 원대까지도 칠 수 있는 가능성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예측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삼성전자의 실적 발표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시장에서 또 빠질 수 없는 두 종목이죠. 저희가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투자가들은 여전히 또 SK하이닉스, 삼성전자에 대한 러브콜을 꾸준히 보내고 있습니다. HBM 그리고 2026년을 기준으로 각각의 핵심 포인트를 좀 정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게 이제 뭐 많은 아마 최근에 한국에서 가장 많은 레터가 나오는 게 삼성과 하이닉스에 대한 전망가, 그러니까 우리가 스왑 분석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보통 마케팅에서 많이 쓰는 전밥인데 S가 스트렝스고 위크가 위크니스, 그다음에 O가 이제 기회, 네. 그다음에 T가 위협인데 지금 두 기업들의 이제 주요 글로벌 IB들의 분석을 좀 보게 되면은 하나씩 좀 보면은 하이닉스부터 먼저 볼까요? 하이닉스는 지금 절대 주가도 뭐 60만 원 이상 있습니다만 역시나 지금 50% 이상의 점유율을 갖고 있는 우리가 보는 블랙웰이죠. HBM3E 6단, 5단입니까? 갑자기 단수는 헷갈리는데. 요걸 추력을 계속 유지하면서 실제로 하이닉스가 최근에 주가가 많이 오른 것 자체가 이 가격 인상 자체를 계속 높인 거거든요. 높인 거 되는 거고. 이제 우리가 말하는 6세대 HBM4로 갔을 때 같은 경우도 실제 이거는 삼성과 하이닉스가 똑같은 그 기회와 위협이 존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각에서 지난번에 이제 하반기 때 하이닉스의 조금 부정적 이슈 자체가 삼성의 HBM 시장의 빠른 개발과 입지를 통해 가지고 HBM 시장에서의 어떤 이제 하이닉스의 독보적 위치가 떨어지는 거 아니냐 그런 이야기인데 이게 좀 재미난 게 하이닉스와 삼성전자를 놓고 봤을 때 HBM 전략을 봤을 때 삼성이 들어왔을 경우에 실제적으로 이 HBM 시장 4 같은 경우 양분하는데 삼성은 이미 HBM3 시장 자체를 포기를 했기 때문에 12단 기준으로는 네. 전체적인 파이로 놓고 봤을 때는 삼성이나 하이닉스의 HBM 시장에서의 절대 캐파 자체는 올라가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삼성이 하이닉스를 잡아먹는 게 아니라는 거죠.
물론 이제 HBM4에서의 무한 경쟁이 갔을 때는 삼성, 하이닉스, 마이크론이 공통 경쟁이 가고 있습니다만은 최소한 26년도 기준으로 삼성이나 하이닉스가 HBM 시장에서의 경쟁을 해서 영업이익의 기여도가 높아질 확률은 또 낮아져 있습니다. 시장은 2월 양산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만은 이번 3월달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는 엔비디아의 GTC 2026으로 넘어갔을 경우에는 충분히 엔비디아는 루빈에 대한 출시 자체를 생각보다 빨리 하지 않지 않을까가 저희 생각이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의 우려만큼 하이닉스가 삼성전자에 대한 HBM4 시장에 대한 진입에 따라서 HBM 전체 메모리 시장에 대한 점유율을 깎아먹는 것은 네. 기존 HBM3E 5단 시장의 규모의 경제 효과를 누리기 때문에 훼손되지 않지 않을까가 그 주요 이야기가 되는 거고 두 번째 거 같은 경우는 이제 26년도 놓고 봤을 때 역시나 뭐 서버용이나 이런 둘 다 똑같고요. 삼성이 조금 더 이제 모멘텀 중에서 없는 거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온 디바이스 쪽입니다. 그래서 삼성이 작년도 같은 경우에 4억 대 정도의 모바일 기기를 탑재했거든요. 네. 여기는 이제 뭐냐 하면은 제미나이 AI 탑재되는 기기를 말하는 건데 이거는 스마트폰, 노트북, PC 다 포함입니다. 우리가 말할 때 이제 온 디바이스 기준으로 스마트폰만 4억 대 파는 건 아니고요. 삼성은 1년에 스마트폰 프리미엄 모델이나 갤럭시 A 시리즈, J 시리즈 다 합쳐도 1억 대까지 넘질 않습니다. 조금 넘어야 넘긴 넘는데 이제 4억 대에서 8억 대까지 2억 대 이상 전망한 거는 여기는 이제 스마트폰, 태블릿, 뭐 노트북, PC 다 포함되어 있다고 말씀드리는데 오늘 내용을 보니까 이걸 이제 모바일 시장의 대수 자체를 제미나이 탑재되는 거를 8억 대까지 2배 수작 늘린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건 이제 삼성전자한테는 상당히 좋은 그림이 되는 거고 또 핵심은 이제 하이닉스 입장에서는 이 청주에 있는 M15X, X가 익스텐드일 겁니다. M15 공장이 확장 공장인데 팩 건설을 이제 어느 정도 하려 가는지가 우리가 지켜볼 관점이고 삼성은 지금 평택 P4 공장인 P5 공장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구체적 이야기 나오고 있지는 않고요. 네. 아마 P4 공장에서 했던 그 수율 개선이나 업황에 많이 주목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위크니스라고 말할 수 있는 거는 약간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지금 요거에 대한 거는 핸디캡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삼성이 2월 달에 갤럭시 S 올해가 26이겠군요. 맞나요? 갑자기 헷갈리네요. 삼성은 연도랑 모델명이 똑같죠? 네. 애플이 하나 빠르고. 아, 그럼 맞군요. 그러면 갤럭시 S26 같은 경우도 지금 처음에는 동계를 한다 그러다가 오늘 요새 또 나오는 이야기는 삼성전자 스마트폰 사업부에서 우리가 이거 스마트폰 만약에 갤럭시 제일 비싼 게 200은 안 넘죠? 보통 폴더가 200이 넘으니까 그렇죠. 200대 전후란 말이에요. 네. 뭐 만약에 512기가 울트라 모델이면은 근데 그거 같은 경우도 이제 가격 인상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건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스마트폰 시장 자체가 조금 정체된 상태에서 과연 가격을 인상했을 경우에 실례로 작년 하반기 9월 애플은 가격을 동결 했었거든요. 과연 먹힐지 안 먹힐지는 좀 지켜봐야 될 이슈다. 그래서 약간 모멘텀 점에서 모바일 부분에 대한 대수를 8억 대 늘린다는 장대한 부분은 아주 긍정적이나 과연 그 메모리 가격의 상승 효과 자체를 실제로 소비자한테 얼마나 전가시킬 수 있고 소비자들이 높아진 가격을 가지고 스마트폰이나 태블릿이나 PC 교체를 할지에 대해서는 우리는 하나의 숙제는 같이 남아있다. 그리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주목해볼 만한 핵심 포인트까지 짚어주셨습니다. 저희가 또 지난주 시크릿 토픽 종목들 총결산에서 이오테크닉스를 리뷰해 주시면서 펜토츠 그루빙에 대한 이야기를 또 해주셨거든요. 오늘만 하더라도 10% 가까운 급등세 보여줬는데 과연 또 이번 주 주후반까지 상승세 이어갈 수 있을지 앞으로의 추후 전략은 좀 어떻게 짚어주실까요? 네, 그러니까 참 재미난 게 1월 2일 날 첫 거래일에는 반도체 소보장이 다 같이 올랐었어요. 특히나 이제 삼성전자가 13만 원대까지 딱 올라오면서 실제로 삼성전자의 지분과 밸류 체인에 조금 더 높이 있는 종목들, 네. 뭐 예를 들어서 테스, 모니가 IPS, 뭐 유진테크, 뭐 오늘 같은 PSK 이런 쪽으로 집중적으로 상승을 했다가 뭐 오늘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게 되면 일부 종목들 위주로만 많이 들어왔거든요. 뭐 이오테크니스 마찬가지고 뭐 어떻게 보면 뭐 한미반도체 이런 쪽이고. 또 이스페타시스 같은 경우는 부진하고. 근데 여기서 제가 지난주 총결산할 때 이오테크닉스를 잠깐 말씀드리면서 네.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어쨌든 삼성이든 하이닉스든 미래에 놓고 볼 때 새롭게 도입되는 기술이 바로 펜토초 그루밍 기술인데 이걸 통해 가지고 조금 더 반도체 미시화를 하는 거고 이오테크닉스가 대표적인 게 삼성과의 밸류체인이 있으면서 레이저 어닐링 장비를 만든 회사는 말이죠. 여기서 실제로 하이닉스가 작년도 초반기에 HBM4 웨이퍼 절단용 펜토초 그루밍 장비를 도입한다는 이슈를 했었고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같은 작년도에 D램 공정에 이렇게 레이저 소잉 기술을 도입을 해서 수율을 개선한다 그런 이야기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네.
아마 26년도 삼성전자 바라보면서 많은 분들의 또 캐션 마크와 느낌표가 공존하는 게 바로 파운드리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파운드리 또한 또 수율 개선과도 직결되기 때문에 이 테크닉스는 양쪽으로 다 걸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가는 뭐 최근 한 2, 3거래일 만에 두 자릿수 이상 올랐는데 지금처럼 이제 대형주의주로 장이 갈 때는 아무래도 조금 큰 종목 위주와 모멘텀이 확실한 종목 쪽으로 투자하신다면 조금 좋을 것 같고 차트 잠깐 제가 이미지를 준비를 해봤는데 좋습니다. 지금 보는 화면에서 차트는 사실 이게 HTS를 좀 캡처했습니다만 이렇게 최근에 주가 박스권 형성하다 이렇게 뭉쳐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이제는 또 올라가 버렸기 때문에 다시 매수하신다면 저라면 30만 원 미만에서 살 것 같은데 갖고 계신 분 입장에서는 이런 거는 급하게 익절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은 약간은 한 최근 3, 4개월 동안 박스권을 형성하다가 딱 올라가는 종목들이 몇 개 있습니다. 뭐 오늘 아마 한국 증시에서 두산 NBT도 비슷한 그림이었는데 네. 그런 종목들 장체가 이제 연초에 좀 많이 나오거든요. 그런 관점에서는 우리가 오랜 기간 동안 여러분들이 보유를 하시다가 수익이 내면데 또 이런 걸 생각해가지고 냅다 파시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네, 그래서 늘 이제 우리의 고민이 주식이 사는 거는 잘 사겠는데 파는 게 어렵다 그랬잖아요. 어렵죠. 정답은 없어요. 네, 파는 거에 대한 정답은 없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제 시세가 뿜어낸 에너지가 좀 강력할 때는 매도의 그 인터벌과 매도의 분할 횟수를 조금 더 쪼개면 됩니다. 내가 고점에 팔 수는 없어요. 대신 고점에 최대한 물량을 정리할 수 있게 분할 매도의 그 트릭 자체를 조금 와이드하게 한번 가져가 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그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트몽 파트너가 말씀해주신 이오 테크닉스 앞으로의 흐름도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메모리 다음으로는 시스템 반도체 그리고 또 패키징 쪽도 체크가 필요해 보이는데 지금 시점에서 개별 종목 몇 가지 짚어주신다면 어떤 종목들 또 짚어주실까요? 네, 이건 뭐 사실 반도체는 전공정이 우선이냐, HBM이 우선이냐, 패키지가 우선이냐 다 그렇게 말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지금 삼성전자 주가의 강세 배경에 예를 들어서 메모리 가격이나 낸드 가격이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삼성전자의 미래 숙제, 뭐 숙제면서 이제 우리가 항상 체크해야 될 게 파운드리의 적자 축소라든지 패키징 부분에 대한 강화거든요. 그러면 끝까지 놓고 봤을 때 실제적으로 지금 보는 이 기업들 제가 몇 개 종목만 뽑아봤어요. 아까 그 모바일 기기 8억 대도 약간 그런 이제 비메모리 스마트폰이나 온 디바이스에 들어가는 종목 교수를 봐봤는데 네. 대표적으로 지금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도 최근 같은 경우 물론 이제 한미반도체가 그냥만 놓고 보면은 TC본드 관련해 가지고 하이닉스 이게 수지대인데 한미반도체가 11월 달에 주가 오를 때가 메모리 가격 패키징 기술 관련 때문에 오른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게 제가 적기는 HBM용 TC본드라고 적어놨습니다만 이외에 메모리 모듈 관련 장비 위주로 많이 움직인 것도 있기 때문에 좀 같이 보시면 어떨까 말씀드리겠고 두산 테스나는 아마 저희가 지난번에 한번 언급드린 종목인데 올해도 한번 좀 관심 있게 봐야 될 기업이에요. 주가는 최근 한 일주일 사이에 한 30% 정도 올랐어요. 오르긴 올랐는데 작년도 11월 달 정도인가 그 돈 없는 죄송합니다. 항상 두산이 돈 쓸 때 보면 좀 갸우뚱하는데 무려 2천억 정도의 장비를 구입했거든요. 바로 세메스라는 기업을. 세메스는 비상장 삼성전자와 바로 그냥 형아우하는 그 정도 기업입니다. 이쪽 기업에서 장비를 구입했기 때문에 테스나의 미래도 한번 보셔야 되고 TFE는 최근에 ISC와 마찬가지로 같이 좀 지난 연말 보르도콘 관련해서 주가가 좀 많이 올랐다가 최근 한 달 동안에는 약간 수급주를 많이 삐어있던 종목인데 지금 올해 25년도 하반기 또는 26년도 초에 이 프로도컴 쪽으로 들어가는 CPU 양산이 좀 예정됐던 기업이에요. 네. 아직 나오진 않았습니다만은 이 소킷이나 이쪽 회사들 같은 경우는 원래 실적 변화를 거의 가져가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실적이 그렇게 적지 않나 하지 않긴 테스트 장비 회사이기 때문에 약간 낙폭 측면에서는 TFE도 오늘 이제 주가 기준으로 4만 원대 정도 올라와 있는데 좀 관심 있게 보셔도 될 것 같고 리노가 안 가다 보니까 투자가분들이 아니 이오 테크닉스만 가고 리노는 왜 안 가냐? TSMC 밸류 체인이고 전체 전 세계 비메모리 프로브 P나고 IC 소켓 90% 점유율인데 네. 좋은 좋은 기업입니다. 대신 안 간 거죠. 근데 똑같습니다. 의견은. 안 갈 때도 대형주는 좀 관심 있게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말씀해주신 한미반도체와 두산테스나 그리고 TFE와 리노공업까지 함께 공부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반도체가 지수를 끌어올렸다면 그 위에서 다음 이야기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항상 또 많이 강조해주신 로봇 쪽이었죠. 오늘 로봇주는 주가 흐름만 본다면 좀 숨고르기를 하는 모습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 시선은 여전히 좀 로봇을 향하고 있다. 이렇게 봐도 될까요? 그러니까 정작 이제 미국 시간으로 6일이거든요. 6일이니까 내일부터 되겠고 우리 시간으로는 사실 오늘부터 삼성전자는 이제 주요 행사들은 벌써 진행이 돼요. CES 관련해서. 그래서 뭐 워낙 12월 달은 무조건 로봇이었고 오늘 또 맞아요. 마침 이제
이번 주 오다 오늘 빠지다 보니까 뭐야 로봇이 벌써 세론이야 그렇게 볼 수 있는데 네. 물론 주가는 누가 알겠습니까만은 제가 볼 때는 이번 주에 만약에 로봇 관련주가 주초에 밀렸지만은 충분히 CS 기간 또는 그 위에도 화두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부 이제 공식 자료는 아닙니다만 미국 그 라스베가스 부스에서 실제로 중국 국가별 로봇 기업의 참가 기업 개수를 이제 그래프 해둔 게 있어요. 네. 총 기업 중에서 58%가 중국 기업들입니다. 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뭐 유니트리 포함해가지고 그래서 거의 20개 정도 기업들이 참가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미국은 한 5개 정도, 한국도 되게 높은 겁니다. 거의 5위죠. 그러니까 어떻게 5개 기업 정도인데 퍼센테이지로 놓고 보게 되면은 실제적으로 많은 거의 뭐 3위 정도에 차지하는 그렇네요. 기업이 네. 이번 이제 CS 이게 왜 많이 안 하냐면은 하긴 하는데 부스 값이 비쌀 거예요. 공짜가 어디 있어요? 네, 우리가 그 박람회 하면 그 아우. 룸마다 다 평수대로 그렇죠. 가격이 있습니다. 네. 예, 그렇게 말씀드리는 건데 뭐 어쨌든 간에 이런 많은 기업들이 좀 참관하고 있고 이건 이제 CT 자료 좀 같이 바로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휴머노이드 로봇이 이제 이번에서 어차피 대세가 되게 되는데 실제적으로 이번 그 미리 이제 LG전자 같은 경우는 이번에 지금 보니까 그 콜로이드라고 이야기를 하죠. 청소 그 가정용 로봇도 이미 지금 시연을 준비하고 있고요. 네. 많은 기업들이 좀 진행되는 모습이고 실제로 테슬라 그 현대차의 아틀라스 같은 경우도 이미 지금 현대차 제조 공장에 들어가서 실제적으로 자동차 조립에 참가하는 그 영상 자체가 이미 여러 가지 뭐 우리가 SNS 통해서 돌고 있습니다. 돌고 있고 미국 주요 시티는 이제 이런 전망을 했는데 올해까지만 해도 지금 현재 휴머노이드 로봇 사람을 닮은 로봇이죠. 휴머노이드 로봇은 1,000만 대 미만인데 한 10년 내에서는 한 30%. 근데 그 이후부터는 뭐 폭발적으로 증가하지 않느냐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실례로 중국이 최근에 보니까 이제 중국 데이터가 좀 있기 때문에 사실 이거는 데이터가 엄청나게 번질 수가 있어요. 가격 기준으로 거의 뭐 1억 이하로 이제 낮은 가격으로도 많이 보급한다고 하는데 일단 속도 자체는 이미 예를 들어서 현대차가 정말 작년도에 이제 미국 보스턴 다이나믹스 그 HMGMA 현대차 북미 메가플랜트 공장에서는 일부 물류 로봇 같은 건 이미 들어가 있고요. 저희가 지난주 그 관심 종목 중에 하나에서 세종이라는 기업 하나 있었지 않습니까? 네. 작년도 하반기에 이미 물류 로봇 한 200대 이상 투입이 되어 있는 상태고, 그거는 이제 밑에 팔레트가 있어가지고 위에다 물건을 이제 자율자재로 우리가 AMR, AGV 형태로 가는 거고, 이번에 이제 제조 공정에 들어간다는 휴머노이드 로봇 같은 경우는 실제적으로 아마 상반 하반신이 완전 인간의 몸을 닮은 건 바로 들어가는 좀 어렵다 하더라도 뭐 하반신 같은 경우가 이제 롤링이 달린 뭐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바퀴가 달린 거고, 상단부 같은 경우는 이미 이제 우리가 옛날에 로봇 제어할 때 AI 워커라고 이야기해가지고 이렇게 집게가 있잖아요. 실제적으로 이번에 LG전자가 이제 CES 보이는 것도 이미 영상에서 넣었던 그 정원에서 물 뿌리는 거, 그거는 약간 호객행위예요. 호객행위 영상이고, 실제적으로 CES에서 보일 거는 바퀴는 그러니까 허리 하단부는 고정돼 있고 손만 이게 접시를 닦는다 이런 게 공개가 되거든요. 그래서 아마 휴머노이드 시장 자체는 여러분 생각하는 만큼 생각보다 올해 26년도 기점에서 많이 급증하지 않을까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이번 CES에서 삼성, 현대 또 LG 같은 주요 기업들이 공통적으로 이 피지컬 AI를 미래 청사진으로 제시한다고 하는데 이거는 좀 어떻게 해석을 해보면 좋을까요? 이미 이제 지난 10월이었죠. 에이페 정상회담의 깐부 회담 이후에 이제 국내 4개 기업 삼성, 현대, SK, 네이버 그래갖고 이제 각 5만 장의 이제 엔비디아 GPU도 사온다고 했었고, 네. 그러면서 이제 주요 기업들의 이제 뭐 로봇 진출에 대한 이야기 됐는데 정의선 회장이 지금 신년사에서도 로봇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그룹별로 현대하고 삼성하고 두 가지 그룹을 한번 좀 비교를 해봤는데 이건 이제 자료가 나와 있어서 자료가 깔끔하게 나와서 같이 보겠습니다. 현대차 그룹은 일단 작년도 10월 달에 아틀라스를 실제적으로 투입을 하고 있고 향후 한 10년 동안에 수천 대 이상 배치하겠다 그런 목표를 좀 갖고 있고요. 연간 또 3만 대 정도 규모의 로봇 공장을 미국 내에 신설한다 그런 이야기 있습니다. 그래서 네. 크게 놓고 봤을 때 향후 5년 동안 한 이쪽 AI나 로보틱스 쪽에 50조 이상을 투자하지 않겠느냐 그런 계획을 좀 살피고 있습니다. 현대차는 근데 연간 보통 50조 정도는 5개년 계획 기준으로 투자를 계속 해왔어요. 자동차 아니다 하더라도 그렇게 좀 볼 수가 있고요. 나머지 이제 삼성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인데 삼성은 뭐 어차피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완전 자회사 편입하면서 계속 투자하는 모습이 있는 거고, 여기에도 보게 되면 삼성이 이제 미국으로 치면은 한국으로 치면은 공부 좀 잘하는 친구들 많이 가는 데가 좀 잘하는 게 아니라 진짜 잘하는 우리 학생님들 네. 카이스트라든지 아니면은
우리나라 이제 주요 인서울에 있는 주요 그 공과대학 그렇죠. 예, 그런 데 많이 지원하지 않습니까? 요즘에는 보니까 로봇공학 자동 과하고 반도체학과 쪽은 경쟁률이 8대 1까지 제가 봤거든요. 그런 식으로 많이 몰리는 모습인데 삼성도 실제적으로 미국 그 MIT나 스탠포드 쪽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삼성 자체적으로 이제 거기 있는 주유수한 인력들한테도 투자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거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무엇보다도 삼성전자는 이번 CES에서 제가 생각할 때는 뭐 이제 내일 7일이군요. 한국 시간으로 7일 날 리사스 CEO의 그 서두 연설 이후에 젠슨왕의 특별 연설까지 포함되는데 아마 젠슨왕이 25년도와 마찬가지로 이번 26년도 CES도 뭐 젠슨토라든지 뭐 옴니버스라든지 엔비디아 생태계의 어떤 로봇 플랫폼에 대한 발표도 말 확률이 높지 않을까 그렇게 보는 거고 거기에는 충분히 삼성 자체도 엔비디아의 이 로봇 플랫폼에 대한 발표 자체와 연결고리는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네.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꾸준히 또 강조해 주신 이번 CES 2026도 함께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국내에서도 움직임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로봇 밸류체인만 담은 휴머노이드 ETF가 오는 6일 출시된다고 하는데 ETF로 나온다는 게 이제 또 로봇도 장기 투자 테마로 묶기 시작했다. 이렇게 봐도 될까요? 정확하세요. 어. ETF를 이제 운용사에서 그 출시를 할 때는 망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망하면 안 돼요. 그렇죠. 돈이 네. 계속 들어와야 돼요. 그동안에는 국내 로봇 ETF가 뭐 여러 운용사의 대부분이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많이 넣어놨었어요. 그리고 미국의 주요 여러분들 로봇 ETF 한번 찾아보시면 엔비디아, 테슬라, 그다음에 뭐 액티브, 그다음에 우리 스웨덴의 ABB, 미국의 일본의 화나, 뭐 가와사키 이런 것들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투자의 키를 못 샀는데 이제 1월 6일 기준으로 국내 모 운용사에서 국내 로봇 밸류 체인으로만 구성된 로봇 ETF가 출시가 됩니다. 오. 물론 이게 이제 어떤 효과를 가져오고 투자가들이 어떤 관심을 가질지는 인데 지금까지 국내에 있던 로봇 ETF는 대부분이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다 넣어놨었어요. 물론 삼성 하이닉스도 당연히 로봇 ETF로 갔을 때 핵심 밸류 체인은 맞긴 맞습니다. 브레인 쪽이니까 메모리 쪽이니까. 네. 근데 이번 같은 경우는 실제적으로 핵심 센서 부분을 다루는 액추에이터나 센서 장비하는 기업들로 보게 되면 기업들이 좀 이니셜이 있는데 하이젠, LNM, SPG, 뭐 사면 그다음에 로봇 제조와 관련된 레인보우 로보틱스, 로보티즈, 두산 로보틱스, 그다음에 소프트웨어라든지 또는 이제 우리가 스마트 팩토리에 이용되는 LG CNS, 현대 오토웨브, 모백스 이런 기업들로 많이 구성이 되어 있고요. 같이 좀 보겠습니다, 바로. 네. 그래서 제가 내일 출시된 ETF를 1월 6일 기준으로 이제 M모 운용사에서 출시가 되는 거거든요. 미리 들어가서 구성 종목을 봐봤더니 야 처음으로 진짜 로봇 기업만 들어가 있습니다. 보시게 되면은 이제 오른쪽이 편입 비중인데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 로보티즈, 두산, SPG, 하이젠, LNM, 그다음에 로보스타, 메카, 뭐 사면, 유진우 뭐 이렇게 지금 돼 있는데 이 말고도 제가 몇 개 더 있어요. 그런가요? 15개인데 네. 위에 이제 비중 순서대로 하다 보니까 이제 10개만 제가 표시를 했는데 중요한 거는 글쎄 뭐 이건 지켜봐야 되는데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원래 신규 ETF가 들어오게 되면은 초반에는 조금 잘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어느 정도 자리를 잡혔을 경우는 나중에 이 종목들이 또 여타 로봇 종목들보다 조금 더 수급의 우위를 받는 것도 있기 때문에 뭐 여기 들어갔다고 해서 이 종목들 위주로만 주가 움직이지는 않을 겁니다. 하지만 기왕이면은 만약에 이 관련 ETF가 어느 정도 흥행을 하고 실제 ETF 쪽으로 계속 자금이 몰린다면 아무래도 여타 종목보다는 이 ETF에 들어가 있는 종목 위주로 상승 탄력이 좋을 수가 있겠죠. 그 참조해서 미리 준비를 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시점에서 눈여겨볼 만한 로봇 밸류체인 내 개별 종목들 몇 가지만 짚어주신다면 어떤 종목들 좀 짚어주실까요? 하도 이야기를 많이 해가지고 이제 네. 뭐 지겨운데요. 제가 또 정리를 했습니다. 뭐 정리는 뭐 늘 할 수 있는데 네. 항상 그렇습니다만은 뭐 한국 기업에서 여러분들 투자할 때 이제 투자의 기본이 실적이잖아요. 그렇죠. 실적이 안 나오다 보니까 사실 많은 분들이 알면서도 주저하시는 분들 되게 많아요. 그건 잘하시는 건 맞아요. 꼭 실적이 나온다고 주가가 상승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기왕이면 내가 투자라는 관점에서 실적이 좀 받쳐주게 되면은 편한 게 없잖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국내 상장된 로봇 회사들이 실적이 많이 좀 부진한 기업들이 많은데 어떻게 간에 그런 관점에 놓고 봤을 때는 핵심 부품을 만드는 감속기와 액추에이터로 연결된 이 기업들을 뭐 감속기에서는 여기 보면 PG, 비비테크, DIC 이런 게 있을 거고 어차피 감속기 모터 갑자기 생각 안 나네. 감속기 모터 갑자기 하나 하나가 들어가가지고 하나의 액추에이터를 만드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완성화예요. 이제 중간 부품사 입장에서 이제 로보티어즈나 만도나 사면 그리고 최근에 보면은 참 재미난 게 로봇이 얼마나 강한지 이제 우리가 말하는 카메라 모듈을 만드는 기업들이 주가가 상승을 하고 있어요.
물론 이제 그 기업들은 최근에 보게 되면 자화전자, 나무가, 제형 솔로텍 이런 이제 카메라 모듈 기업들인데 카메라 모듈 기업들도 이제 로봇 사업으로 진출한다고 하면서 이제 주가가 움직이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핵심은 뭐냐 하면은 진출한다고 하는 기업들이 23년도 같은 경우는 대부분이 약간은 그 여기 보시게 되면은 어디 갔냐? 여기 보시게 되면은 약간 그 자율 그 협동 로봇 쪽이었어요. 근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많은 기업들이 로봇 사업에 진출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가만히 들어보게 되면 대부분 액추에이터 쪽이거든요. 예, 그런 관점 보는 거고 물류 자동화가 왜 중요하냐면 이는 현대 때문에 그래요. 지금 제가 생각할 때는 삼성, LG, 현대 뭐 많은 기업들 로봇 이야기 많이 나올 건데요. 가장 현실화되면서 가장 직접적으로 로봇 장비를 공장 FA 피지컬 AI를 돌릴 수 있는 유일한 제조업종은 자동차밖에 없습니다. 그런 관점이 있기 때문에 물류 자동화 관련 그 기업들 주가 변동성이 되게 좋은데 좀 같은 관점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번 주에 아마 주가가 좀 많이 지금 지난 주까지 올랐다가 좀 쉬고 있는데 또 이런 약간 쉬고 있는 기회의 그 눌림목 자체를 좀 기회를 조금 분할 매수해서 활용해 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그 생각에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반도체가 또 지수를 끌어올리고 있고 그 반도체 위에서 이제 로봇이 커지고 있다면 시장이 다음으로 보는 건 이 모든 걸 돌릴 수 있느냐일 것 같습니다. 결국 답은 또 전력 쪽, 조방원 쪽 이야기도 나눠봐야 될 것 같아요. 요즘 시장에서 조선, 방산, 원전 묶어서 또 조방원이라고 부르잖아요. 먼저 방산 쪽부터 지금 분위기 좀 어떻게 바라보고 계실까요? 조선을 세운 게 이성계라면 네. 조선의 기틀을 만든 게 이방원입니다. 네. 그렇네요. 아. 뭐 역사적으로는 그랬던 거 물론 이제 거기에 대한 그 이방원에 대한 평가는 또 여러 가지 역사적에 다룰 수 있습니다만은 작년도 25년도에 가장 큰 하도가 된 게 조선 방산 원전이란 조방원이라는 키워드였는데 네. 저는 뭐 주말 기점에서 이제 방산주들은 어느 정도 바닥을 좀 형성했지 않나 좀 추정을 하고 있어요. 물론 이제 저기 어디 갔냐 저기 베르세 네, 오늘 말은 이야기가 잘 안 되네요. 어디일까요? 베네수엘라. 예, 네. 물론 그 이슈도 좀 있을 수가 있고 뭐 중동 이슈 있을 수 있는데 실제적으로 이제 데이터를 몇 개 조선에서 일단 방산에서 먼저 보면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지금 100만 원대까지 올라왔지 않습니까? 다시. 그렇죠. 물론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100만 원대까지 이제 90만 원 초반에서 올라온 데는 첫 번째는 우주 모멘텀이 좀 크긴 해요. 여기에 플러스 알파 최근에 이제 천무죠. 예, 천무 수출에 대한 기대감 자체가 많이 몰려 있었고 실제적으로 이제 이 그래프인데 올해 25년도 정도에서 그 지상 방산에 대한 영업이익률 자체가 28.6%에서 26% 잠깐 내려가는데 네. 내려간다고 하더라도 결정적으로 우상향하는 그림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뭐 K9 자주포의 추가적인 이제 중동 수주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지금 조금 눌려져 있지만 방산 우리가 말하는 크게 봤을 때 4개 회사 하나에어로스페이스, 현대로템, LG 넥스원, 한국항공우주 같은 경우는 조금 이렇게 무거운 관점으로만 보신다 그러면은 지금 주가 수준에서도 충분히 보유할 수 있는 근거나 뭐 모멘텀 측면에서는 워낙 지금 이것도 똑같아요.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로 너무 올라가서 상대적으로 조금 수급이 약한 것도 없잖아 있습니다. 그거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겠다. 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또 방산에 대한 이야기 살펴보고 왔는데 이제 또 AI 이야기가 빠지면 허전한 것 같습니다. AI 시대의 가장 현실적인 문제 결국 전력인 것 같은데 AI 데이터 센터가 쓰는 전력이 국가 전체 사용량과 맞먹는 수준이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이쪽은 또 어떤 흐름으로 이어질까요? 네, 이거는 이제 전 세계 전력난에 대한 데이터인데 우리나라도 뭐 항상 여름철만 되게 되면 블랙아웃 이야기 나오지 않습니까? 네. 위 그래프는 실제로 2023년도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전력을 가장 많이 쓰는 국가별인데 중국이 이제 인구도 크고 뭐 땅도 크니까 9천 이거 단위를 제가 테라와트라고 있는지 맞군요. 그러니까 9천 테라와트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테라와트 단위가 1시간 동안 사용하는 전력량으로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이제 중국이 가장 많이 전기를 많이 사용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뭐 인구나 땅이 많은 미국이 한 4천 테라와트 정도 사용을 하고 있고 인도나 이렇게 있는데 보시게 되면은 2023년 기준으로 우리가 AI 이야기할 때 나오는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게 300 테라와트 정도가 되고요. 요 당시 2년 전 전망에서 향후 2030년이 되게 되면은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전력 소모량 자체가 1,500 테라와트 쉽게 말해서 인도나 러시아 한 국가의 전력 연간 소비량보다 많다는 겁니다. 네. 일간이겠군요. 많다는 이야기고. 근데 이거는 2년 전 데이터이기 때문에 최근 2, 3년 동안에 AI 데이터 센터에 대한 투자를 감안할 때는 이미 이 1,500이라는 데이터는 제가 생각할 때 최소한 2,000, 3,000까지도 올라올 확률이 높다는 겁니다. 그럼 시장 관점에서는 이런 관점을 놓고 봤을 때 전력에 대한 그 필수 불가결한 수요는 발생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시장 가만히 보면요. 삼성하고 하이닉스가 속도가 빨라질 때 올라가는 섹터가 있습니다.
그게 전력 변압기거든요. 네. 그래서 실제적으로 HD 현대인력이나 뭐 효성중공업이나 일진전기나 뭐 대한전선 이런 종목들 투자할 때는 지난주에 만약에 구리 가격 이슈 때문에 주춤됐는데 삼성이나 하이닉스가 AI 관련 데이터 센터로 폭증할 때는 이 관련 전력 인프라가 같이 움직이는 게 있고요. 우리는 좀 있겠습니다만은 다 모두가 이 CES에서 로봇을 바라보고 반도체를 보는데 실제적으로 내일부터 열리는 라스베가스 CES는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는 실제적으로 뭘 주제를 하냐면은 네. 에너지 클린테크 유틸리티 컴포넌스라 해가지고 같이 진행을 합니다. 원래 그래서 제가 6개 CS 주제에는 에너지를 뺐었는데 12개 CS 들어가게 되면 그린 에너지가 또 수수에 있거든요. 네. 그럼 이 국내 기업들 보게 되면은 캡코, 한국전력, 요 보면은 두산그룹, 두산에너빌리티, 그다음에 HD 현대 글자 조금 작습니다. 이런 기업들도 이번 CS 향도가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게 되면 뭐 클린 에너지라 그러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뉴클리어 원전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 많이 좀 상승을 했던 뭐 두산이나 이런 기업들에 대해서도 조금 의미 있는 상승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매주 월요일 밤 11시 하창봉 파트너와 시크릿 투자 전략 함께하고 계십니다. 앞서 또 저희가 반도체와 로봇 그리고 원전까지 시장에서 화두가 되고 있는 섹터들 이야기를 나눠보고 왔는데 그렇다면 현 시점 또 어떤 투자 전략을 가지고 시장을 대응해봐야 될지 아마 많은 시청자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오늘 어떤 이야기 해주실까요? 네, 시청자분들이 계속 궁금한 거는 없어요. 딱 하나뿐이더라고요. 네. 삼성전자 얼마까지 올라갈까 하고 삼성전자 아닌 종목은 언제 갑니까? 이런 오, 질문 제일 많아요. 맞아요. 저도 아직 궁금한 거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뭐 아마 이 방송 보신 많은 분들이 공감될 겁니다. 삼성전자는 요만큼 갖고 있어요. 다른 게 이만큼 갖고 있고. 그러니까 삼성전자 많이 오를 거 좋은데 전체 비중에서는 요만큼 갖고 네. 있고 진짜 많은 다른 종목들을 많이 갖고 있다 보니까 이럴 수 있는데 주식이 항상 공평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걸 ADR이라 그러잖아요. 4,400이 와도 주가 지수는 올라왔는데 오히려 하락 종목 수가 많다는 거는 뭐 우리 투자론적인 관점에서는 이거는 받아들일 때는 받아들여야 돼요.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삼성이나 하이닉스는 나는 너무 빨리 올라가지고 사기가 좀 어려울 것 같고 조금 절대 주가 좀 싼 게 없을까 할 때, 그러니까 모두가 보는 거잖아요. 이 파란선이 종합 주가 지수인데 가만히 보면 5천 갈 것 같단 말이죠. 근데 삼성을 내가 살려 그러니까 좀 내려왔으면 사야 되는데 언제가 내려올지도 모르겠고 네. 그때 많이 할 수 있는 게 바로 ETF 전략입니다. 어. 요거는 이제 국내 삼성자산운용에서 하는 건데 이 ETF가 이렇게 한쪽으로 몰리는 경우가 흔치 않거든요. 이게 비중 순인데 지금 보시게 되면 1% 이제 KB나 현대차, 스퀘어나 두빌 같은 게 1%밖에 없고요. 두 자릿수 이상이 보면은 코덱스 200에다가 코덱스 200, 그다음에 삼성전자, 하이닉스입니다. 근데 가만히 보면 코덱스 200에 또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20%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렇네요. 그러니까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를 먼저 살까 뭘까 좀 헷갈리시거나 고민할 때는 그냥 얘를 투자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입니다. 오. 절대 주가 기준으로 뭐 2만 원도 안 하니까. 그래서 네. 지수를 보고 투자하시는 분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뭐 지금도 많이 올라서 오늘도 7% 오르는 바람에 고민할 수가 있는데 향후에 또 언제든지 시장은 조정을 주지 않습니까? 그런 관점에서는 항상 지금 현재 워낙 지수 ETF에서 삼성이나 하이닉스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아져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는 차후에 레버리지 ETF를 분할 매수해 보는 것도 좋은 전략이지 않을까 그렇게 보겠습니다.